안녕하세요. 벌써 두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English Pronunciation 시간입니다. 영어 공부하면서 꼭 등장하는 것이 발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영어권 국가의 사람들처럼 말을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하죠. 뭐, R은 혀를 굴려라 라는 등 다양합니다. 오늘은 영어 발음에 대한 내용과 어떻게 하면 영어 발음을 익힐 수 있을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먼저 영어 발음에 대해서 고민하기 전에 영어라는 언어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학문적 내용은 아니니까 사실에 근거할 리는 없으니 위키백과에서 한번 발췌해 봤는데요. 우리 지구촌에서 약 10에서 20억 명이 영어로 말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지구에 80억 명가량 산다고 하는데 그중 20%나 영어로 말을 하며 산다는 것이지요. 놀랍지 않나요? 우스갯소리로 지나가다 100명을 붙잡고 영어로 묻는다면 20명은 영어로 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과연 모든 영어 화자는 다 미국 사람처럼, 영국 사람처럼 이야기할까요? 막 우리가 외국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영어로 막 이러쿵저러쿵 유창하게 말하는 것처럼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천만 명이 사는 대한민국에서 쓰는 한국어에도 사투리가 여러 개 있듯이 영어에도 사투리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는 자연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자연어라 함은 인간이 지금까지 발달해 오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언어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언어들은 우리가 원시인 때부터 발달해 오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언어이지요. 간혹 가다가 어떤 지형적 요소 또는 집단의 이주에 의한 고립으로 기존의 언어에서 분화해 새로운 언어가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고립의 정도가 약하다면 단순히 기존의 언어에서 약간 변한 정도가 되겠죠. 우리는 이를 사투리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기하게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다만 그 속도가 아주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차리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20억 명이 쓰는 영어는 그 규모에 맞게 사투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장에 미국만 봐도 서부 사투리, 남부 사투리 참 많죠. 인종에 따라서도 발음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영어를 쓰는 나라가 한두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 단위로 사투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미국 영어, 영국 영어, 싱가포르 영어, 인도 영어, 일본 영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영어가 있죠.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일본에서는 엄마 아빠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인 mother, father를 마자, 화자라고 한답니다. 많이 다르죠? 신기하죠?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 한국 사람은 대부분 미국 사람처럼 발음하지 못한다면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즉, 발음이 미국 사람 같지 않다고 기죽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언어란 의사소통의 수단일 뿐입니다.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존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발음이 나의 품격을 높이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니, 없어야만 하죠. 우리는 지금 21세기 평등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요. 단,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것은 앞서 말했듯 언어라는 것은 하나의 사회적 합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개 통용하고 있는 발음과 너무 차이가 난다면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불가해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일본어에서는 햄버거 가게인 맥도날드를 마쿠도나루도라고 한다고 합니다. 미국 서부 시골에 사는 알렉스라는 청년에게 일본인 야마토 씨가 Where is 마쿠도나루도라고 묻는다면 과연 알렉스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각자의 답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발음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세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쉐도잉입니다. 그냥 미드나 영어 유튜브를 보면서 많이 보고 듣고 입으로 따라하는 건데요. 일을 많이 하면 영어 발음이 되게 좋아집니다. 미국 사람처럼 또는 영국 사람처럼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과 펜팔을 해서 아주 친해져 가지고 전화 친구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발음뿐만 아니라 회화 실력도 같이 쌓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IPA 공부인데요. 저는 IPA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IPA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PA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의 줄임말인데요.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의 머리 글자만을 따서 만든 두 문자어입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국제음성기호라고 하지요. IPA는 온 세상 글자를 소리내어 읽을 수 있는 기호들의 집합체입니다. 즉, IPA로 써진 글자를 읽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 모든 말을 발음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어떠한 단어의 발음을 굳이 청취하지 않고서라도 대충 이 발음이 어떻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영단어의 발음을 청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IPA를 알고 있으면 단어의 발음을 아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아래 보면 대충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사전에 써져 있는 IPA 예시를 사진 찍어서 올려봤는데요. 대충 IPA가 이렇게 생겨 먹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요. 요거는 actual 할 때 요거, true 할 때 요거 있죠. 요게 요거고, my 할 때 my, now 할 때 요거, say 할 때 요거.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나 이제 뭐 다음번에 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슈아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슈아를 못 하거든요. 슈아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슈아라고 하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go 이렇게 뭐 발음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전 사실 아직까지 그 차이를 느끼진 못하거든요. 이거는 인터넷 영영 사전에서 가져온 건데요. 우리 러브라는 단어는 이렇게 읽는다라고 쓴다고 합니다. 예, 신기하죠? 자, 그렇다면 IPA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IPA를 무작정 외우는 것은 일단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일단 글자가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수십 개, 50개가 넘거든요. 이거 굳이 고통받아가며 외울 필요는 없죠. 우리 지금 평생을 위한 공부를 하러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반복적으로 접하고 사용해보기만 해도 내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됩니다. 자, 반복적으로 우리가 IPA를 접하는 방법 중 하나로는 영영사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영영사전에는 항상 IPA가 같이 병기되어 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IPA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단어의 발음 예시를 같이 들어야만 할 겁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자연스레 발음 예시를 보지 않더라도 어떻게 발음하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발음하기 어려운 IPA도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은 전 개인적으로 슈아라고 하는 이 발음을 되게 못하는데요. 이런 경우 유튜브에 다양한 IPA 발음 영상들이 많습니다. 그냥 How to Read IPA라고 치기만 해도 좋은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영상들 중 하나를 시청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혹시 영영사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겠습니다. 인터넷에 다양한 영영사전이 많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영영사전은 캠브리지 딕셔너리입니다. 다른 영영사전의 풀이가 더 쉽다고 생각하시면 그 영어사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공부란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만약 인터넷 사전을 쓰기 어렵다면은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줄여서 OALD를 사서 쓰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다닐 시절 스마트폰을 못 써가지고 옥스퍼드 사전을 들고 다녔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영영사전을 쓰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우려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린 지금 영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영어를 영어로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영사전을 본다고 해서 그 풀이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다면 그 사람은 영재겠죠.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이 인터넷 영영사전을 보시면 그 풀이 속 단어도 클릭만 하시면 그 단어의 풀이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보는 것이죠. 먼저 어떠한 단어를 검색해서 나오는 그 풀이 속 단어의 뜻을 모르겠으면 그 단어의 뜻을 또 알아보는 겁니다. 그 모르는 단어의 뜻에 등장하는 또 다른 단어의 뜻을 모르겠으면 그 단어를 또 검색해 보는 거고요. 그렇게 끝도 없이 반복을 하다 보면 결국에 내가 아는 단어, 너무나도 기본적인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거기서부터 되짚고 올라가 보는 겁니다. 거꾸로 영단어 풀이를 이해해 보는 거죠. 이 방법이 처음에는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렇게 공부하면은 한 번에 다양한 단어들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공부법입니다. 그리고 또 번역기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물론 단순히 그 순간을 위해서 한국어로 그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번역은 좋은 공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영어로 이러한 문장일 때 한국어로는 이런 느낌의 문장이구나 라는 뉘앙스로 번역기를 사용하며 비교 공부를 하면 이 또한 영어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이러면 영어를 영어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진 않겠죠. 이 모든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는 영한 사전을 이용해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우리는 영한 사전이 영영 사전에서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의 차이를 느낄 수 없다는 게 한계라면 한계입니다. 그래서 영영 사전을 도저히 쓸 수 없겠다 싶으면 영한 사전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춘 후에 영영 사전으로 공부를 시작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영어 발음을 주제로 이야기해 봤는데요. 요약해 보자면 세상엔 참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대화하더라. 발음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이 영어하는 것만큼 가지각색이고 이 때문에 나의 영어 발음이 안 좋다고 기죽을 필요 전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IPA란 영어 단어를 발음하는 법을 글자로 표현하는 기호의 집합이며 영영사전을 활용해서 차근차근 익혀나가 보자고 했죠. 마지막으로 오늘은 내가 알고 있는 영단어들을 영영사전에서 찾아보고 뜻과 발음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각자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강의 영상은 다 끝났는데요. 한번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영어 공부법. 아까 영영사전에 풀이를 모르겠으면 끝까지 그 모르는 단어들을 찾아봐가지고 아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서부터 출발하라고 했잖아요. 그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캠브리지 딕셔너리 사이트에 접속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 촬영하고 있는 장소 아래 제가 지금 옥스퍼드 사전을 갖고 왔는데요. 여기서 한번 아무 페이지나 열어봐가지고 아무 단어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모니. 하모니라는 단어 한번 검색해 볼게요. 하모니. 자, 일단 먼저 앞서서 검색하기 전에 캠브리지 딕셔너리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처음에 아마 이거 사전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캠브리지 딕셔너리가. 요거 이게 영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잉글리시 코리안이거나 뭐 별의별 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영영사전 쓰러 온 거니까 이거 잉글리시로 선택을 해주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하모니에 대해서 이제 사전이 나오게 되거든요. 풀이가 나오는데 뭐 요 나운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추후에 이제 문법에서 다룰 내용이거든요. 이제 궁금하시면 지금 따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거나 그러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런 것들은 거두절미하고 일단 사전 보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단어를 검색하시면 이거를 이제 우리 파츠 오브 스피치 한국말로 우리 품사라고 하면은 기억이 나실까요? 단어에 대한 어떠한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카테고리에 따라서 단어를 쓸 수 있는 위치가 달라져요. 단어의 기능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모니, 나운, 뮤직 요거는 그 단어의 뉘앙스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떤 식으로 쓰이는구나라는 것을 키워드로 표현한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아까 IPA로 발음을 쓴다고 했죠. 네. 영국식 발음, 미국식 발음 그렇게 돼 있고요. 자, 요것도 이제 카운터블과 언카운터블이라고 해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심화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하모니 이제 뮤직에 관한 하모니의 뜻을 보면 A pleasant musical sound made by different notes being played or sung at the same time 이라고 하는데 이 pleasant가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이렇게 하면 밑줄 되죠. 눌러봅시다. pleasant 그러면 enjoyable 뭐 enjoy라고 하니까 뭐 즐기고 attractive라고 하면 뭐 어떤 막 끌리고 막 그런 느낌이거든요. 모르겠으면 또 눌러보면 돼요. attractive, very pleasing. pleasing 하면 막 기쁘고 막 그런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막 계속 하는 건데 in appearance or sound. in appearance or sound.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 정확히 모르겠다? 이러면 뭐 팝하거나 그런 데 검색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enjoyable, attractive, friendly or easy to like. 뭐 대충 뭐 좋은 거 같아요, 뜻이. 그런 식으로 뉘앙스를 습득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a pleasant musical sound라고 하면은 뭔가 어떠한 음악적인 정말 듣기 좋은 그런 소리인 것 같아요. 뭐 그 이후에는 made by different notes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그거를 꾸며주는 말인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된다는 거죠. 막 플레전트는 뭐 만족스러운 뭐 뮤지컬은 음악적 뭐 사운드는 소리 막 그래서 막 뭐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느낌만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뭐 시험 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된다. 자, 근데 아까 전에 말했지만 영한 사전에서는 영영 사전이 주지 못하는 그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게 뭐냐고 하면 하모니만 하더라도 사실 하모니 우리말로 치면은 뭐 조화 뭐 그런 거잖아요. 자, 근데 영어에서는 이 뮤직에서도 하모니가 쓰이지만 매치에서도 하모니가 쓰이거든요. 자, a situation in which people are peaceful and agree with each other, or when things seem right or suitable together. 이거 대충 뭔 소린고 하니 뭐 사람들끼리 뭐 뭐야 뭐 평화롭고 어떤 게 막 짝이 맞고 뭐 그런 거 같아요. 잘 아구가 맞고 그런 상황을 하모니라고 한다는데 이게 뭐 대충 뭐 한국말로 조화 그런 뜻이 될 것 같네요. 이게 우리가 아는 그 뭐야 하모니 한국말로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막 노래 들으면 막 하모니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조화스럽다고 할까요? 뭔 한국말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느낌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모니만 하더라도 영어에서는 그런 거를 이제 영어를 영어로 배우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이게 제가 잘 설명을 들은지 모르겠는데 느낌이 오실까요? 느낌이? 뉘앙스를 가져가는 거예요.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이렇게 검색을 하는 거고, 네. 이렇게 끝까지 검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안 되는 거는 그냥 구글이나 여기 치면 나올 거예요. someone. 네,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towards 있었죠? 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영상 완전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